수학의 왕.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원순열과 중복순열이고요. 우리가 이제 확률과 통계를 배우기 시작을 할 건데, 우리가 수학하의 마지막 단원에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 배워나갈 개념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조금 공부가 덜 돼 있는 친구들이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복습을 하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오늘 원순열과 중복순열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원순열이 뭔지 먼저 볼 건데, 원순열이 뭐냐면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순열과 조합 단원에서 A, B, C를 나열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 이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3팩토리얼이죠. 즉 6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6가지가 나온 거고 어떻게 해서 3팩토리얼이 나온 거죠? 우리가 자리가 3개가 있고요. 맨 앞자리, 중간자리, 뒷자리. 자, 맨 앞에 A, B, C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는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리는요. A, B, C 중 하나를 썼으니까 나머지 2가지 중 하나가 올 수 있고요. 마지막 자리에는 남은 하나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한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A, B, C를 원형으로 배열할 건데 A, B, C를 원형으로 배열할 건데 이러면 무슨 차이가 생기냐? 우리가 이렇게 자리가 3개가 있어요. 자리가 3개가 있고 마찬가지로 각각 3가지 경우 2가지, 1가지, 그래서 6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순열에선 뭐가 제일 중요하냐? 회전에서 같으면 1가지로 세는 거예요. 자, 회전에서 같으면 1가지로 세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 B, C를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A, B, C. 근데 얘를 요만큼 회전을 시키면 C죠. C, A, B가 돼요. 자, 얘를 한번 또 회전시키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C, A, B가 되죠. 자, 요 3개는 회전해서 다 같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1가지로 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6가지라고 쓴 이 3 곱하기 2 곱하기 1은요. 이 3개를 각각 센 거예요. 그런데 몇 번만 세야 된다고요? 한 번만 세야 된다고요. 자, 3번 센 건데 사실은 한 번 세야 돼요. 한 번 세야 된 거를 다 3번씩 셌으니까 우리는 나누기 3을 해줍니다. 나누기 3을 해줘요. 자,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나누기 3이면 결국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2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6가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6가지에서 나오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3으로 나눠서 2가지라고 계산을 해야 올바르게 경우의 수를 세준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n개면 우리가 이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냐 하면 자, 여기 지금 n개를 배열하는 겁니다. n개를 배열을 해요. n개를 배열을 하는데 자, n개를 배열하면 회전을 몇 번 해서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n개를 배열하면 회전을 n번 시킬 수 있는 겁니다. 회전을 n번 시키면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n개를 일단은 배열한 n팩토리얼을 n으로 나눠서 우리가 n-팩토리얼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이번엔 r개를 택할 거예요. r개를 택하여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n개 중에 r개를 택하여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단 n개 중에 r개를 배열을 해야겠죠. 자, n개 중에 r개를 먼저 배열해요. 그러면 이 n개 중에 r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해요? npr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원형으로 배열하죠. 자, 원형으로 배열하면 회전에서 같은 거를 한 가지로 세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로 세야 되는데 우리는 이 npr에서 몇으로 센 거예요? 한 가지로 세야 될 거를 r번 센 겁니다. r번 센 거니까 우리는 npr을 r로 나눠서 r분의 npr이다 라고 원순열의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분모에 r이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r개를 배열했기 때문에 회전을 r번 시키는 게 겹쳐서 우리가 r분의 npr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서로 다른 5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고요. 자, 우리가 5명을 그냥 배열하는 건 5팩토리얼인데 자, 5명을 배치하면 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5자리고 지금 5개니까 한 번 세야 될 걸 몇 번씩 센 거예요? 5번씩 센 거죠. 그래서 5로 나누면 되고요. 5팩토리얼 나누기 5니까 4팩토리얼이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4, 3, 2, 1 따라서 2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2번 볼 거고요. 7명 중 4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7명 중에 4명을 배열을 해주고요. 우리가 지금 4명을 배열했으니까 우리가 4로 나눠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7P4는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고 나누기 4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 즉 212 이 문제의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다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인데요. 우리가 원순열의 수에다가 회전시켰을 때 겹치지 않는 자리의 수를 곱한다 라고 써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렇게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새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n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그냥 n 팩토리얼이겠죠. 그냥 n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회전하여 겹치는 횟수. 회전하여 겹치는 횟수로 나눠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만약에 5명을 원형으로 배열한다고 하면 이렇게 A, B, C, D, E를 배열한다고 하면 회전을 몇 번 시킬 수 있으니까 회전을 5번 시켜서 겹치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5 팩토리얼을 5로 나누어 줬어요. 5로 나누어 줬는데 이것도 똑같이 볼 거예요. 자, 우리 지금 8명이 있다고 합시다. 8명이 있는데 이렇게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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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씩 배열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8팩토리얼을 해주고요. 8명을 배열한 8팩토리얼을 해주고 나눠주는 겁니다. 회전하여 겹치는 횟수만큼. 자, 얘는 회전을 몇 번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90도 돌려서 한번 할 수 있고요. 또 돌릴 수 있고 또 돌릴 수 있고 또 돌릴 수 있죠. 자, 회전하면서 4번 겹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4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왜냐면 우리가 여기 A, B, C, D, E, F, G, H가 있다면 만약에 90도 회전을 시키면 G, H, A, B, C, D, E, F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A, B, C, D, E, F, G, H 이런 경우도 셌을 거고요. 이렇게 된 A, B, C, D, E, F, G, H 이런 경우도 셌을 겁니다. 한 번 세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4번 셌죠. 그래서 4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이 4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회전에서 겹치는 횟수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두 번째 삼각형을 보면 자, 얘는 6명이니까 6팩토리얼이에요. 그런데 얘는 회전을 몇 번 시킬 수 있어요? 3번 시킬 수 있죠.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되죠. 우리가 삼각형이니까 한 번 돌리고 한 번 돌리고 한 번 돌리고
자, 오른쪽 직사각형은요. 일단 사람은 8명이니까 8팩토리얼이고, 자, 나눠주는데 얘는 회전을 몇 번밖에 못 시켜요? 한 번밖에 못 시킵니다. 자, 회전해서 겹치는 게 요렇게 아예 180도 돌리고 180도 돌리고. 그래서 2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8팩토리얼 나누기 2인데 우리가 요거는 다른 걸로 보는 겁니다. 책상이 이제 세로로 길게 세워놓은 여기 3명, 여기 3명,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거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지금 책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다른 걸로 세야 되고 아예 우리가 이거는 고려하지 않는 수입니다. 그래서 8팩토리얼 나누기 2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가 개념 예제 보도록 할 건데 서로 다른 6명이 다음과 같은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6명이니까 6팩토리얼이고요. 자, 얘는 회전을 몇 번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아예 180도 돌려버리면 똑같은 게 한번 또 나오죠. 그리고 다시 돌리면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우리가 2로 나눠줘야 됩니다. 회전해서 겹치는 건 2번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6팩토리얼 나누기 2는요. 6, 5, 4, 3, 2 나누기 2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우리가 이거 계산을 해주면 4, 32, 60, 360으로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중복순열인데요. 우리가 중복순열하고 순열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순열과 우리가 오늘 새로 배우는 중복순열. 자, 순열이 뭐였어요? 우리가 순열은요. n개 중에 r개를 나열을 하는 겁니다. n개 중에 r개를 나열을 하는데 중복은 돼요? 안 돼요? 중복은 안 됩니다. 우리가 요거는 그래서 계산할 때 npr로 계산을 해요. 자, 중복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A, B, C, D, E 중에 3개를 나열해요. 3개를 나열하는데 A, D, E를 뽑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우리가 나열을 하는 거니까 D, A, E도 한번 셌을 거예요. 우리가 순서가 달라지면 다른 거니까 각각 셌을 겁니다. 근데 중복이 안 된다는 말은 똑같은 걸 또 뽑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A, B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순열에서는 이거를 세지 않아요. 자, 그런데 중복순열에선 저거를 세는 겁니다. 중복순열에서는 n개 중에 r개를 나열하는데 우리가 중복을 하는 거예요. 중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기호로는요. n 그리고 이렇게 조금 크게 생긴 파이랑 비슷한 이 기호를 쓰고요. 읽을 때도 파이라고 읽습니다. 하지만 기호는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n 파이 r이고요. 만약에 A, B, C, D가 있었어요. 이 중에 3개를 나열할 겁니다. 3번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가 3개인데 우리가 중복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처음에 5개를 A, B, C, D가 있어서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뽑으면 되죠. 그래서 5가지 경우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칸에는요.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똑같이 A, B, C, D 중 아무거나 하나 올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자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고요. 우리가 5개 중 3개를 중복 순열을 이용하여 나열하는 방법은 5파이 3이라고 쓰고요. 계산은 5 곱하기 5 곱하기 5입니다. 자, n파이 r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n개가 있는데 r번 나열할 거예요. 그러면 n의 r제곱이 되겠죠. n을 r번 뽑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이렇게 지금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중복을 허용한다. 중복을 허용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n파이 r을 계산을 할 때는 n을 r번 곱한 거라 n의 r제곱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자, 얘는 파이라고 읽고요. 자, 우리가 npr에서는요. 우리가 순열에서는
n개 중에 r개를 뽑을 때 중복이 안 되니까, 중복을 할 수 없으니까 항상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됐어요. 우리가 가진 거는 3개밖에 없는데 5번 뽑을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n이 r 이상이어야 됐는데 n 파이 r에서는 중복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n이 r보다 작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작은 건 아니에요. 작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가 개념 예제 볼 건데 4개의 숫자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 2, 3, 4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면 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자, 100의 자리에 숫자 몇 개 올 수 있어요? 1, 2, 3, 4 중에 아무거나 하나 올 수 있죠. 두 번째 자리, 10의 자리도 1, 2, 3, 4 중에 아무거나 하나 올 수 있고요. 1의 자리에도 1, 2, 3, 4 중에 아무거나 하나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의 3제곱, 즉 64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얘는 4개 중에 3번 뽑는데 중복을 허락하고 순서를 나열해 주니까 n파이 3, n파이 3이라고 4파이 3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고 4의 3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중복 순열과 함수인데요. 자, 정의역의 원소가 r개래요. 자, 정의역의 원소가 이렇게 r개 있어요. 정의의 원소가 r개 있고 공역의 원소가 n개 있습니다. 공역의 원소가 n개 있어요. 제가 정의역을 x라는 집합이라고 할 거고요. 공역을 y라는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소가 각각 r개, n개일 때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셀 거예요. 자, 여기 지금 r개니까 원소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쭉 가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r개의 원소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 중 하나를 이렇게 골라야 되죠. 무조건 하나는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원소가 고를 수 있는 원소 몇 개 있어요? n개. 자, 두 번째 원소가 고를 수 있는 원소 개수 몇 개 있어요? 얘도 n개. 겹쳐도 되죠. 우리가 어떤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얘도 n개, 얘도 n개. 자, 그러면 각각 n개의 원소 중 하나를 고르는 거고 그거를 r개의 원소가 고르는 거니까 우리는 n을 몇 번 곱하는 거예요? r번 곱하는 거죠. 얘도 n개, 얘도 n개, 얘도 n개, 얘도 n개. 그게 총 r번. 그래서 n을 r번 곱하는 거고요. 우리가 n의 r제곱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n파이 r로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내용을 활용해서 개념 예제를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두 집합 x는 1, 2, 3, 4를 원소로 갖고 있고요. 자, y는 1, 2, 3인데 x에서 y로의 함수 개수를 세라 그랬어요. 그러면 1이 고를 수 있는 원소 셋 중 하나 3개. 얘도 3개. 얘도 3개. 얘도 3개. 그래서 우리는 3의 4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답은 81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중복순열까지 모두 학습을 마쳤고요. 원순열과 중복순열 내용도 우리가 문제들로 많이 나오니까 꼭 꼼꼼하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순열조합에 관한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서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꼭 수학하에 있는 순열조합 내용을 복습을 하고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